안녕하세요.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한보라입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및 사안 해결을 통해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학부모와의 협력적 상담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육적 요구가 높은 만큼 장애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님도 상담에 대해 긴장하신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IEP 회의에서 혼이 난 것처럼 느끼거나 선생님이 기존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다고 느낄 때 속상해한다는 조사 결과는 상담의 긴장감이 비단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로의 긴장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담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 정보 수집의 다다익선. 학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는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교사에게 정보 수집하기. 지난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학생을 지도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향후 상담을 위한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장애 학생이 오래 다녔던 사설기관의 상담사에게 정보 수집하기. 전국 17개 시도 발달재활 바우처 제공기관 분석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재활 서비스는 민간 중심 제공 및 저연령 집중 구조를 보이며 조기 개입 단계부터 사설 치료실 의존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치료 방향 및 가치관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과교사에게 정보 수집하기, 또래 도우미에게 정보 수집하기, 그리고 학부모 초기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응용행동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상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데이터를 사용한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이 방법은 학생 문제 행동으로 인한 상담 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활용한 상담은 불필요한 표현을 줄여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ABC 기록법을 활용한 상담. 학생의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날짜와 시간, 사전 상황, 발생한 학생의 행동 기록, 학생의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를 기록합니다. ABC 기록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과 행동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ABC 기록법을 활용하여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ABC 기록법을 보니 결국 장난감을 얻었기 때문에 보라는 울면 장난감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바쁜 교실에서 학생을 관찰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행동 원인 규명 척도와 같은 설문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학부모님과 같이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선 원인 중심의 상담은 행동의 기능을 평가함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문제 행동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상담을 사용합니다. 학생의 행동을 시간이나 빈도 등으로 기록하여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숫자 추세를 활용하여 상담하면 학생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층적 해결 방안 제시. 학생의 상황을 잘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학급 차원의 중재 계획을 제안합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토대로 문제 행동 예방 및 대체 행동 중재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문제 행동이 하루 5회 정도 있어서 심각한 편이에요. ABC 기록 결과를 보니 문제 행동의 원인이 관심 끌기로 판단되네요. 학생의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학생의 작은 성취에 관심을 줘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지도해 보려고요. 자세한 중재 전략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려우므로 별도의 연수나 매뉴얼을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학급 차원의 중재를 최소 한 달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교육적 방법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외부기관 연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학생 행동지원단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 장애인복지과, 아동보호팀,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가정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수면 시간 부족, 아침 식사 등의 문제나 미디어에서 불건전한 내용의 학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 상황 모니터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께서 학생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계시다면 지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시청 아동보호팀, 장애인복지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에 도움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온만 PBS 가이드북에 장애학생 가정지도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학생의 지도 방향을 협의해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안전과 학생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또래 학생 기준으로 일반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장애 학생 특성상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지 아닌지, 학생의 성인기를 고려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이 맞는지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상담일 때는 한 가지 측면을 말하기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적 효과,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비장애 학생들의 상황, 교사에게 어려운 점을 다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학교 환경과 교수 방법의 전문가이고 학부모는 학생 개인의 전문가입니다. 교사가 매년 많은 아이들을 보며 경험적 데이터를 얻는 것처럼 부모도 한 아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치료실을 다니고 지도하고 또 고민합니다. 또 각자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공간이 다르므로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지적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심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부모를 지지하고 또 지지받는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